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이제 2023년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좀 높은데요. 대부분 40대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전과 다른 차이를 느끼시나요? 몸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들 하십니다. 바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특히 저녁에 든든히 먹거나 그 이상을 과식을 하면 다음날에 더 피곤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 증상들은 당연한 것이죠. 이 증상들에 대한 원인을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그 원인은 먹은 음식을 바로바로 비워내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비워낸다는 것이 바로 소화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소화라는 것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침이 나오죠. 침 속에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길에서 음식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위장에서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죠?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소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소장과 인접한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하는 거죠. 소화 효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아밀라제가 있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펩신,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으로 잘게 부시는 리파제가 있습니다. 소화 효소는 입에서 소장, 대장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에 섞여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고 잘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몇 시간에 걸친 소화 과정이 생각보다 큰 에너지와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앞서서 계속 소화 효소를 언급했는데요. 혹시 효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우리 몸속 모든 세포, 기관 하나하나에 빠짐없이 존재하는 것이 효소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속 세포 간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죠. 호흡과 소화와 순환과 에너지 활동, 호르몬 활동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요. 효소가 부족해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가 있는데요. 미국 사람 에드워드 하웰입니다. 이분이 50년간 효소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효소 연구 분야의 최고봉이십니다. 하웰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몸을 구성하는 효소에는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평생 생산할 수 있는 효소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체내에서 평생 분비하는 효소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마치 동물의 일생 동안의 총 심장 박동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개 심장이 빨리 뛰는 동물은 수명이 짧고 느리게 뛰는 동물은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또 효소의 하루 총 생산량도 거의 일정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효소에는 대사효소와 소화효소 두 가지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사효소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이고요. 소화효소는 말 그대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를 말합니다. 하웰 박사가 발견한 효소의 특징 두 번째는 불필요한 곳에 효소가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효소를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효소 낭비는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가공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이 음식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소화 효소를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서 우리 몸은 소화 활동에 대사 효소까지 끌어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수리하는 대사 효소가 부족해지고 신진대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소화가 잘 되어야 잠도 잘 잡니다. 잠든 후 서너 시간을 비렘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세포를 생산하고 지친 뇌와 근육을 회복하는 데 에너지와 효소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바로 잠을 자버리게 되면 우리 몸은 회복하는 데 쓰여야 할 에너지들을 소화 활동에 모두 사용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인의 생활 패턴상 효소량이 너무 부족하게 되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적어도 8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밤새 소화만 하다가 대사효소, 소화효소를 모두 다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을 수리하는 대사효소가 부족해져서 신진대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식하고 잠든 다음날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는 이유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특히 소화효소의 수와 활성도를 높여서 먹은 음식물들을 잘 비워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비워지지 못한 장 속 음식물들이 썩어가면서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심각한 경우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장내에 가스를 유발하고 팽만감을 악화시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장의 염증과 출혈을 유발하는 염증성 질환의 발생도 점차 증가하고 있죠. 하웰 박사가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고 난치병은 극단적인 효소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효소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가 효소를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효소는 과일과 채소, 특히 파인애플과 배에 풍부합니다. 또 효소는 가열하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열하지 않은 생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음식물로 효소를 섭취하기가 번거로울 때가 많죠. 그 대안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효소 식품들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과는 상관없는 건강정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온누리 HNC에서 출시한 MTzyme Q 효소입니다. 제품명 MTzyme은 비우는 효소라는 뜻이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내 몸이 방전되는 시대인 요즘 비렘 수면 시간에는 소화가 아닌 온전히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도록 건강한 비움 습관을 제시하는 효소 MTzyme Q. MTzyme Q 제품의 특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효소 기능을 극대화한 영양 설계를 하였습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위산이나 담즙산에 파괴되기도 합니다. 또 온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MTzyme Q는 아래 2가지를 충족하는 특허받은 효소를 주 원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위산과 담즙산과 온도의 변화에 잘 견디는 섭취 안정성과 경시 안정성이 높은 원료들이라고 하네요. MTzyme Q의 효소 원료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미생물 배양액으로 사용해서 효소의 섭취 안정성과 경시 안정성을 일반 물을 이용한 배양액에서 생성된 효소보다 높인 것이고요. 둘째, 그날 먹은 음식에 따라 효소를 선택 가능합니다. 효소가 특정 영양소에만 반응한다는 기질 특이성에 착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MTzyme Q는 식단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가 다량 함유된 곡류 식단용이 있는데요. 쌀밥이나 면 종류, 과자나 빵을 주로 드시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다량 함유된 육류 식단용이 있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과 체형 관리나 몸매 관리를 위해서 고단백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여기다 효소의 활성을 더욱 높이도록 도움이 되는 영양소까지 첨가하였는데요. MTzyme에는 총 11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MTzyme Q에는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죠. 장내 환경을 유익균 우세로 개선해주는 유산균 역시 효소와 궁합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효소 제품은 맛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맛도 중요하죠. MTzyme Q의 경우에 곡류 식단용은 고소한 누룽지 맛이 나고요. 육류 식단용은 상큼한 파인애플 맛입니다. 그래서 MTzyme Q는 먹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죠. 마지막으로 MTzyme Q는 건강기업 온누리 HNC의 기술로 탄생한 제품이고요. 인증받은 안전한 시설에서 제조하였고요. GMP, HACCP 인증을 받았고 입증된 물류시설에서 보관하고 투명하게 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잠들고 나서 서너 시간이 신체의 재생과 수리 활동을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MTzyme Q 하루 한 포 비움 습관을 통해서 효소 낭비 없는 건강한 몸 만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